우리 몸의 엔진, 바로 심장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엔진에 연료를 공급하는 라인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자, 오늘은 심장 수술의 꽃이라고 불리는 관상동맥 오해술의 세계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죠.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심장만을 위해 존재하는 아주 특별한 배관 시스템, 지금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모든 이야기에는 주인공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심장의 생명선, 관상동맥입니다. 네, 바로 이 관상동맥이 심장이라는 엔진을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계속 뛰게 만드는 말 그대로 전용 연료 공급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이 중요한 파이프라인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저 첫 번째 좌전 하행동맥, 우리가 보통 LAD라고 부르는 이 혈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심장에서 가장 힘든 일을 하는 펌프에 혈액의 거의 절반을 공급하거든요. 우리 팀의 명실상부한 에이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생명선에 문제가 생기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래된 아파트에 수도관에 녹이 쓰는 것처럼요. 이 동맥 안에도 기름때 같은 찌꺼기가 끼면서 길이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이건 정말 심각한 배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냥 꽉 막힌 거 뚫으면 되지 않냐고요? 안타깝게도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새로운 길을 만들어줘야만 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외과 의사들이 나섭니다. 이분들은 단순한 의사가 아니라 혈액을 위한 새로운 길을 설계하고 건설하는 그야말로 엔지니어가 되는 거죠.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생각보다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고속도로가 꽉 막혀 있으면 어떻게 하죠? 맞아요. 그 옆으로 아예 새로운 길, 즉 우회도로를 만들어버리잖아요. 그거랑 원리가 똑같습니다. 막힌 곳을 피해서 새로운 길을 터주는 거죠. 자, 그럼 이 새로운 길을 만들 때 우리 엔지니어, 즉 외과 의사들이 어떤 재료를 쓰고 또 어떤 전략들을 사용하는지 그들의 도구함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이 파이프의 재료를 뭘로 씌느냐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다리에서 떼어낸 정맥을 많이 썼는데 이건 좀 약해서 금방 다시 문제가 생기곤 했어요. 하지만 동맥은 원래부터 높은 압력을 견디도록 만들어진 혈관이거든요. 그래서 동맥으로 막힌 동맥을 고치는 게 훨씬 더 튼튼하고 오래가는 아주 확실한 해결책이 되는 겁니다. 길을 내는 방법도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원래 있던 혈관을 그대로 살려서 끝부분의 방향만 살짝 틀어서 연결하는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고요. 다른 하나는 아예 여러 혈관 조각들을 가져와서 마치 레고처럼 조립해서 완전히 새로운 맞춤형 배관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좀 더 복잡한 방법입니다. 이 표를 보면 외과 의사들의 깊은 고민을 엿볼 수가 있죠. 기술적으로 좀 더 간단한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좀 더 복잡하더라도 심장 구석구석 어디든 도달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최적의 방법을 찾는 일종의 전략적인 선택인 셈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의 정점에 있는 게 바로 이 Y 이식편이라는 건데요. 정말 기가 막히게 우아한 방법입니다. 아주 튼튼한 동맥 하나를 마치 나무의 줄기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여러 개의 가지를 뻗어나가게 해서 막혀있는 여러 곳을 한 번에 싹 해결해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파이프를 갖다 붙인다고 끈다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정교하게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 연결하느냐가 수술의 장기적인 성공을 좌우하거든요. 혈액이 부드럽게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입구를 넓게 만들어주는 코보라 머리 모양. 그야말로 장인의 지술이 필요한 부분이죠. 자, 이렇게 해서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모든 게 끝난 걸까요? 과연 이 새롭게 만든 배관 시스템은 앞으로 얼마나 잘 버텨줄까요? 특히 심장의 핵심, 그 LAD 동맥에 다른 동맥을 이식하는 건 그야말로 판도를 바꾼 혁신이었어요. 그 결과가 어떠냐면요. 10년이 지나도 이식한 혈관의 90% 이상이 막히지 않고 완벽하게 재기능을 합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성공률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세월이 흘러서 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다시 그 큰 수술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바로 그럴 때 의사들이 이 표를 보면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여러 곳이 동시에 막혔다면 재수술을, 하지만 딱 한 군데만 살짝 좁아졌다면 비교적 간단한 스텐트 시술을 고려하는 식으로 말이죠. 여기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수술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가슴을 닫기 전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설마 이 정도면 잘 됐겠지 하고 그냥 닫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죠. 바로 이 순간 현대 기술이 아주 멋지게 등장합니다. 외과 의사들은 이 첨단 초음파 혈류 측정기를 이용해서 자신들이 방금 한 작업에 대한 아주 따끈따끈한 성적표를 실시간으로 받아보게 됩니다. 자, 성적표를 받았으면 뭘 확인해야 할까요? 첫째, 피가 충분히 아주 콸콸 잘 흐르는가? 둘째, 피가 흐르는 모양, 즉 파형이 예쁘고 깨끗한가? 셋째, 저 아래쪽까지 막힌 곳 없이 시원하게 뻥 뚫려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확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만들고 곧바로 테스트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바로 수정하는 이 피드백 과정이 반복되면서 심장수술은 정말 눈부시게 발전해 왔습니다. 이런 정밀함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요? 그리고 다음 세대의 심장수술은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놀라게 할지 정말 궁금해지지 않으세요?